저는 작은 비스크 도자기 인형을 만드는 작가 유리사입니다. 썬데이 차일드라는 이름의 비스크 인형 브랜드를 5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영미권의 동화 중에서 마더구즈라고 있는데 태어난 요일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격이 다 다르게 부여된다는 그런 귀여운 동화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일요일의 아이였어요. 일요일의 아이는 밝고 사랑스럽고 쾌활하고 행복한 아이,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만들고 사랑을 주는 그런 아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정성을 담아서 만드는 인형들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줬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썬데이 차일드라고 지었습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스크 인형을 만들어 오기 시작했고요. 6cm 정도?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고양이, 여우, 곰, 토끼 등의 동물 인형들을 주로 만들어 왔고, 종종 사람 인형들도 만듭니다. 그리고 동물 친구들한테 어울리는 사이즈의 찻잔이나 찻주전자 같은 것들, 그런 인형을 위한 작은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들이라든지 그때그때 떠오르는 작은 소품들도 도자기로 만들고 있어요. 비스크 인형은 도자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떠올리시는 도자기 작업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도자기 자체의 질감을 비스크는 살린다는 점이에요. 표면의 상태가 중요하니까 사용하는 흙의 종류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 유약을 바르지 않은 그런 포슬포슬한 질감이랑 또 고온의 가마 작업으로만 얻을 수 있는 투명하고 은은한 색감, 동화책에서 나올 것 같은 이런 색감들 때문에 작업들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 친구가 채색 전에 하얀 비스크 인형들을 보고서는 우유랑 설탕에서 태어난 아이들 같다고 말했던 게 자주 떠오르고는 합니다. 이 인형들이 2016년에 제가 취미로 처음 만들었던 인형들이거든요. 제가 가장 처음으로 만들었던 인형들이에요. 저의 반려토끼였던 토토 그리고 토코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던 인형이고요. 함께 살던 토끼 형제랑 고양이 인형을 처음에 만든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떠나고 나서 추억할 수 있도록 제 손으로 직접 본 따서 만든 인형을 가지고 싶었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많이 서툰데 그래서 더 애틋하게 느껴지는 인형들이에요. 첫 인형들. 잘 나오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코입니다. 토토, 토코.
제가 가장 아끼는 저의 보물 인형입니다. 여기 보이는 토토, 이 친구는 제가 6년 동안 키웠던 토끼이고요. 이미 떠나보낸 시간이 함께한 시간보다 더 길어요. 근데도 아직도 생각하면은 되게 마음 아프고 보고 싶고 그리운 그런 반려동물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는 토코, 이 친구도 토토의 형제였어요. 이 두 인형은 퍼펫이라고 하는 안에 손을 넣어서 움직일 수 있는 인형인데 이 토토 퍼펫은 안에는 토토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혹시 몰라서 위치 추적기도 같이 넣어놨고요. 잃어버릴까봐. 보시면은 이렇게 네, 움직일 수 있습니다. 토코는 제가 행사장이나 여행에서도 많이 데리고 다녀서 이제는 좀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퍼펫 형태다 보니까 다리가 없어서 공교롭게 유령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유령 토코, 유령 토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썬데이 차일드의 실질적인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바지 사장이라고 하던가? 토코는 생전에도 되게 좀 엉뚱한 토끼였어요. 자세도 항상 특이하게 잠을 자고 좀 호기심도 많고 엉뚱한 그런 토끼도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토토는 되게 새침하고 얌전한 그런 성격이었다면 토코는 좀 장난꾸러기고 엉뚱한 면이 있는 그런 토끼였어요. 그런 게 좀 반영이 된 느낌이죠. 맞습니다. 발랄한 게 저의 매력이죠. 각각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지금은 저의 가족들입니다. 그냥 인형이 아니라 진짜 저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불이 나면은 제일 먼저 하나만 딱 하나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은 요 인형들, 요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고 오래 데리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털이 좀 뭉치거나 좀 낡기도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짠하기도 한데 근데 또 그만큼 많이 사랑받았다는 증거이니까 그런 부분도 소중하고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꺼내면 나 울지도 모르는데. 이거 토토 주머니. 토토의 메모리 스톤이에요. 화장하고 남은 이제 다른 재질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토토 사진 뽑아주셨던 거. 영화 보러 가셔서 그 포토, 그 티켓이라고 하죠? 이런 거. 요거를 토토 사진으로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것들은 이제 토토의 털들이에요. 토토 목의 흰 털, 수염과 볼털, 매일 쓰다듬어줬던 토토의 이마털. 아무래도 고양이 집사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반려동물이랑 닮은 아이를 고르시는 경우도 있고 원래는 사진을 보내오시면 제가 그거에 맞게 제작을 많이 해드렸었어요. 제가 하는 작업들 중에서 가장 보람 있는 작업이 커스텀 작업이었습니다. 저부터가 반려동물을 기억하고 싶어서 인형을 만들게 된 게 시작이었으니까요. 특히나 이미 떠난 아이들의 커스텀 의뢰를 만든 경우에는 저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헤아릴 수가 있어서 더 신중하고 정성스럽게 작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은 소중한 아이를 저한테 맡겨주신 것부터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 거기에다가 저의 인형들로 위로가 된다면은 인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받아보시고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우시거나 너무 좋아해 주셨던 그런 반응들 정말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새하얀 비스크 도자기들이 가득한 가마를 열어보면은 도자기들이 작은 뼈의 조각 같다고 줄곧 생각했어요. 가마에서 식힌 기물들을 꺼내서 손으로 쥐어보면은 아직 살짝 따뜻할 때가 있어요. 마치 온기 같아서 좋아합니다.
비스크 작업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반려토끼였던 토토를 보내고 또 몇 해 뒤에는 고양이 양이를 보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스크 인형은 이 과정이 반대인 거죠. 화장을 하러 가서 본 전기로는 도자기 가마와 많이 닮아 있었어요. 실제로 가마도 전기로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고 웬만한 건 고온에서 다 타서 사라져버리고 뼈만 남고 도자기만 남는다는 점도 닮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고 형태를 잃어버리는데 도자기만이 새 생명을 얻고 흙에서부터 새롭게 태어납니다. 어딘가 죽음과 탄생이 맞닿아 있다는 느낌도 들고 저는 그래서 이 작업이 정말로 멋지고 감동적이라고 생각해요. 수작업 자체는 제가 워낙에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근데 다만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시간과 일정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문 제작을 중단하고 오프라인 행사에만 집중하면서 저한테 맞는 방식을 실험해보고 있습니다. 쓰다듬어 주기. 석고 몰드도 오래 쓰면 점점 닳거든요.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 좀 커져요. 근데 그래서 주기적으로 제가 몰드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몰드를 새로 만들 때 그 점토를 이렇게 눌러찍기로 해서 다시 원형을 만들다 보면은 아이들이 점점 더 통통해지거든요. 실제로 가장 초기 버전의 인형은 키 자체는 똑같은데 아이들이 훨씬 더 말랐어요. 얄쌍하고 말라서 각각의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마치 길냥이들이 입양돼서 점점 통통해지는 것처럼 제 인형들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통통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비스크 흙이랑 안료는 뉴욕돌이라는 미국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인데요. 원래는 실리라는 회사에서 나오던 제품들인데 회사가 한번 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뉴욕돌이라는 회사에서 이어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망한 적이 있다 보니까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걱정되는 것도 좀 사실이고 색상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단종이 많이 되었는데 실제로 파란 고양이 눈에 쓰이는 안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푸른빛의 하늘색 컬러인데 이 안료는 이미 오래전에 단종이 된 안료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중고로밖에 구할 수가 없거든요. 스틸블루라고 하는 살짝 청록기가 도는 파란색이거든요. 하늘색. 지금 요거 하나랑 지금 요렇게 열심히 이베이로 뒤져서 사야 됩니다. 여우에 쓰이는 주황색, 갈색 안료도 마찬가지고요. 주황색인데 채도가 너무 높지 않고 살짝 은은한 갈색이 도는 주황색이라서 이 안료만 쓰고 있거든요. 조색을 하면은 비슷하게 느낌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완벽히 재현하기는 좀 어렵고 또 조색을 할 때마다 컨디션이 달라질 테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스크 흙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비슷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한 회사 제품에 100%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일회 칠하면은 이렇게 연하게 발색되고요. 이제 여기다가 홍채를 넣어주고 반복해서 그라데이션을 칠하면은 이런 식으로 입체적인 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검정색은 색이 진해서 색을 여러 번 올려야 돼요. 5번 정도는 올려야지 진한 검정색으로 발색이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요 칠하고 가마에 한번 굽고 나온 거고 또 이 위에다가 또 한 겹 더 칠하고 또 굽고 또 한 겹 칠하고 굽고 한 겹 칠하고 굽고 이런 식으로 5번 정도 발색을 해야지 지금 요 색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게는 10번 이상 칠할 때도 있어요. 만족할 때까지. 사실 그쵸. 그럼 더 하면 더 할 수 있죠. 네, 만족할 때까지 하는 거니까.
작업 과정 중에 제일 힘든 부분, 특히나 힘든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아이들의 눈 모양 라인을 그릴 때가 제일 어려운데요. 이때가 가장 힘들고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전체 과정 중에서 보면은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단지 마른 목골의 눈 라인을 그리는 것 뿐이지만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인상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또 이 과정에서는 제가 가진 가장 가는 세필로 작업을 합니다. 좌우도 잘 맞춰가면서 그려야 되고요. 가장 집중을 요하는 과정입니다. 작업을 하면서 가장 즐거운 부분은 채색 과정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 말 그대로 활용 점정인데요. 아이들 눈의 반사광을 찍을 때입니다. 세필에 불투명한 하얀 안료로 점을 하나 찍고 나면은 이제 비로소 생기가 깃들거든요. 전체 과정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작은 과정이지만 이 터치 하나의 차이가 정말로 크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재미있어요. 꼬리를 잠시 잘 말려줘야 돼요. 꼬리 말리는 중. 가끔 중고로 구입하시는 거를 작가가 안 좋아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래도록 사랑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형을 만들기 때문에 장터에 나온 아이들을 볼 때는 사실은 가끔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근데 서랍 속에서 잊혀지는 것보다는 새로운 그런 주인을 만나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랑받으면서 지냈으면 하는 게 저의 마음이기 때문에 언제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큰 결심을 하나 했는데요. 오프라인 행사장에서만 제가 인형들을 판매를 했어요. 그런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그리고 썬데이 차일드 인형들을 해외에 좀 알리고 싶어서 작년 한 해 동안은 일본, 태국, 대만, 홍콩 등의 나라의 행사장에 매번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온라인에서 해외 판매도 많이 하긴 했었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직접 만나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기쁨이었어요. 전시 준비를 위해서 새로운 인형들을 몇 가지 만들었는데요. 조금 큰 아이들을 만들어 봤어요. 바디는 이제 솜으로 만들 거예요. 아마 전시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손으로 될 겁니다. 하고 싶은 비스크 작업으로는 제 수건 사업이기도 한데 토토랑 토코, 제 마음에 정말 쏙 드는 토토랑 토코 인형을 만드는 게 제 인형 작업의 꿈이기도 합니다. 제 인형을 온라인에서만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행사장에서는 아무래도 판매 위주의 행사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구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줄을 서신다던가 해서. 이 전시를 같이 기획하게 된 것도 많은 분들이 천천히 오래오래 자세히 보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들이다 보니까 천천히 오래 보시고 가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나요? 바쁠 때는 가끔씩 제가 돕기도 한답니다. 관객이 없다니. 상상 속의 관객. 저 들으셨나요? 토리가 온다는 사실.